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흑표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도 흑표전차 4차 양산을 위한 관련 장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150대 추가 양산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하반기 방사추위에서 4차 흑표전차 양산 계획을 심의하고 10개월여 만에 부품 조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폴란드에 수출하느라 우리 군 전력이 약해진다는 우려를 깔끔하게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정보 공개를 통해 흑표전차 4차 양산에 필요한 기관총과 무전기 세트, 궤도 조립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서 현대로템에서 빠르게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표전차는 3차 양산까지 진행되면서 총 260여 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말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3차 양산 물량으로 54대를 양산하기로 의결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워팩 문제로 인해서 생산 물량이 가장 많이 축소되었으며 이 때문에 국산 변속기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3차 양산에 필요한 변속기는 독일제로 선택되었으며 국산 엔진과 결합되어 하이브리드 파워팩으로 완성되어 생산이 진행되었습니다. 3차 양산이 파행을 겪으면서 4차 양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며 국산 변속기 개발 사업이 부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3차 양산이 진행되고 있는 2022년 말 폴란드가 흑표전차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 때문에 반대로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2022년 말 폴란드가 흑표전차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육군에 공급할 물량 10대를 수출용으로 전원에 공급한다고 알려지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 커졌지만 이후에 우리 군이 폴란드에 지원한 물량을 빠르게 보충받고 현대로템이 공장 가동률을 크게 높이면서 이러한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가 2차 사업에 180여 대를 추가하면서 우리 군 흑표전차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었지만 방위사업청이 흑표전차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들을 7월 중순에 주문한 것으로 보여 생각보다 빠르게 4차 양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흑표전차는 파워팩 개발이 늦어지면서 양산 초기부터 삐걱거렸으며 이후에 변속기 결함으로 채택되지 못하면서 양산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현대로템이 수출을 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 완성된 흑표전차에 심장을 장착하지 못하면서 야적장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국산 변속기 개발을 기다리다가 전력화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서 독일산 변속기를 도입해 국산 엔진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3차 양산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흑표전차가 지체되면서 육군 기갑전력에 큰 공백이 발생했으며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구형 전차 500여 대를 퇴역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흑표전차 생산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흑표전차 4차 양산까지 진행하고 이후에 추가 양산이 더해져야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형 전차들 모두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양산이 완료되어도 410여 대로 최소 2에서 300대의 전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육군의 모의 전쟁 결과로 인해서 5차 이상의 추가 양산도 계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한 번 생산에 150여 대를 잡을 경우 6차까지 생산이 진행되면 700여 대가 넘는 흑표전차를 배치할 수 있으며 기존 전차들까지 개량할 경우에 북한의 기갑전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흑표전차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등에서도 흑표전차 도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에서도 한국산 기갑 장비를 주목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우리 군이 추진하는 기갑 전력 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해 양산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이었으며 수출이 활발해질 경우 우리 군에서 도입할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은 최근에도 폴란드가 주문한 1차 사업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9대에서 13대 이상의 전차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150여 대를 올해 안에는 계약된 180대 물량을 모두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벌써 많은 물량을 공급해주면서 20에서 30여 대만 더 추가로 수출하면 1차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 2-3개월 정도 사업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2차 물량 180대를 추가하면서 생산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방위사업청이 정보 공개를 통해 관련 장비를 7월 달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걱정을 깨끗이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폴란드가 도입할 물량과 함께 우리 군에서 도입할 물량까지 동시에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오히려 전차 생산 능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도와 전투병력을 파견하고 각종 군사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북한은 신형 전차를 대량으로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흑표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3.5세대 전차 양산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새로 발사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며 최근에는 신형 요격 시스템을 새로 공개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기갑장비 현대화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전차 생산을 의뢰할 수도 있으며 신형 전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해 대량으로 도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 무역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러시아도 막대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차 생산량을 높이고 있으며 북한까지 끌어들여 연간 수백 대의 생산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T-90 전차를 양산해 러시아에게 공급할 경우 그동안 운영했던 전력을 빠르게 교체할 수 있어 M48 전차와 같은 구형 기갑을 빠르게 흑표 전차로 대체할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에 흑표 전차를 수출하면서 인력을 대거 보충하고 있으며 생산 라인을 확장해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추가로 발주할 4차 양산도 빠르게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가 발주한 2차 사업 180대 중에 110여 대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현지에서 공장이 가동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을 대한민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해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육군 물량까지 추가될 경우 국내에서만 260여 대 이상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터키가 알타이 전차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핵심 부품을 대한민국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생산 능력이 늘어 육군이 요구하는 사업까지 동시에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가 대한민국에서 파워팩을 도입해 알타이 전차 생산에 나서지만 주포와 현수장치, 베트로닉스 전자 시스템 등 핵심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도입해 완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알타이 전차 양산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부품까지 대량으로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전차포의 경우 한 세트를 양산하는데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3가지 사업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물량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현대 로템뿐 아니라 200여 개가 넘는 관련 기업들까지 풀로 가동된다는 것으로 폴란드가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 전보다 생산량이 2배에서 3배 이상은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4차 양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국산 변속기가 터키에서 선택받으면서 야전에서 운영성이 확인되고 있고 흑표 전차에 100% 국산 파워팩이 장착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지금까지 도입한 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명품이지만 문제는 도입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생산량도 한정되어 있어 흑표를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생산하고 있는 변속기는 레오파르트 전차와 르클레르 등 다른 전차에도 사용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독일 랭크사가 전차 변속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생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여기에 가격도 대당 몇억 원씩 비싼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영에 필요한 부품들도 독일에서 모두 직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대로 국산 변속기가 완성되면서 터키가 100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폴란드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60여 대의 한국산 변속기와 엔진을 선택하면서 독일과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해지고 지속해 개량형 엔진과 변속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독일이 독점하던 파워팩 시장에서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경쟁 모델인 레오파르트 전차가 생산량을 크게 확대하지 못하면서 흑표 전차에 비해서 시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대한민국이 4차 양산까지 추진하면서 폴란드가 주문한 것을 포함해 대량 양산을 진행할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도 흑표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 2차 사업이 확정되면서 흑표까지 양산에 착수해 생산 파일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흑표전차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군의 기갑 전력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이 추가로 4차 양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육군 전력이 빠르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전에서도 전차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체계로 살아남을 것이며 흑표전차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리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미 해군 군함 건조에 국내 조선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길이 미 정부에 의해서 마련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스법으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만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는 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MRO 사업만이 가능했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무 접촉이 진행될 경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이 제작한 전투함 메가블록을 미국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현재 포화 상태인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조선 능력을 활용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미 해군 군함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정비를 받는 MRO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하나오션에 더해서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MRO 사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HJ중공업과 최근에는 삼성중공업도 미 MRO 전문회사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참가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 필리 조선소가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10척의 유조선과 1척의 LNG 운반선을 현지에서 건조하기로 확정하면서 연간 1척의 배를 건조했던 필리 조선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미 해군도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의 군함 발주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필리에 수조 원을 투자해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계획으로 기술이 복잡한 LNG선은 대한민국에서 핵심 모듈을 생산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미 조선소를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사업의 마스가 프로젝트로 중국에 비해서 뒤처졌던 조선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며 상선뿐 아니라 군함 건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대형 구축함을 동시에 여러 척을 건조하면서 미 해군은 연간 3척 정도의 수준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년 군함 건조에서 격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전력도 이 때문에 점점 약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자신들 건조 양령으로는 미국의 정책을 소화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도 일본은 인력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참가를 포기했을 정도입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현지 생산을 위해서 대규모 인력들이 파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일본 잠수함 건조 능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쓰비시와 카와사키 중공업이 연간 잠수함 1척씩을 돌아가면서 건조하고 있어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를 지원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적극 참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가 관련 법까지 바꿔가면서 새롭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따온 약자로 중국의 해군력이 빠르게 증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정책이라는 분석이며 이 때문에 상선보다 군함 건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며 미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출과 보증을 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확보 방안까지 대한민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업 구상 초기에는 조선업이 강력한 일본도 거론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을 견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전에도 미 해군부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역량을 실사하기 위해 방문이 잦았으며 작년 초에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일본을 초월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마스가 정책에 적극 참가하기 위해서 합병해서 몸집을 키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조선사들도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디딤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의 군함을 조달하는 해군부가 8월 초 우리 정부에게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제의했으며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었던 선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는 것입니다. 법을 우회해서 대한민국의 군함 건조를 맡긴다는 것으로 미 해군부가 직접 이러한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조만간 실무자급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존스법 외에 번스 톨레프슨법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법은 미 해군이 운영하는 군함 선체 중의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해 조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많이 알려진 존스법은 미국 내 화물 운송에 미국산 선박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대표적인 걸림돌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이 필요한 군함을 대한민국에서 협력하려면 존스법뿐 아니라 번스 톨레프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해군부가 나서서 이러한 것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먼저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함 건조 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무너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군함 건조 사업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건조비가 폭등하고 있어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대한민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자국 내 법까지 완화해서 대한민국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1조원대 중반이면 2년 반 만에 뚝딱 건조하는 이지스 구축함이 미국에서는 5에서 6조 원이 넘어가며 건조 기간도 2배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군 전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탈리아가 개발해 입증한 군함 설계도를 도입해 사업을 진행했던 컨틸레이션급 초기함 사업도 갈수록 비용이 높아지고 제대로 건조되지 못하면서 망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구축함은 한번 수리에 들어가면 제때 완성되지 못하면서 군사작전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대표적인 조선소는 BA 시스템이 운영하는 조선소와 헌팅턴 인게스 인더스트리,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트, 국가해양 엔지니어링, 오스탈 USA 등이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미 해군 군함 발주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호주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오스탈 USA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호주 정부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조선소들은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어 MRO 사업을 맡기지 못하는 중이며 조선업이 강하고 군함 건조 능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움이 이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해군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미 해군 군함 함수와 함미 등 핵심 메가블록을 건조하고 이를 완성한 후에 태평양을 통해 미국으로 운반하며 현지 조선소가 메가블록을 조립해 빠르게 군함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전략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전투함보다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엄격하지 않은 지원함이나 비전투함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며 점차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차후에 전투함까지 대한민국의 블록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방안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은 전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점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연내 행정명령을 발효시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선박을 구매할 것이며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서 직접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조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급하게 서두르려는 이유는 중국이 군함 건조 물량에서 미국을 추격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반대로 미 해군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300여 척의 군함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300척에서 400척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매년 노후화로 퇴역하는 함정을 감안하면 30년간 400여 척에 가까운 대형 전투함을 건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운영 중인 3곳에서 4곳의 조선소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 초까지 410여 곳이 넘는 조선소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존스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독점 구조로 인해 오히려 기술 혁신보다는 정부 발주량에 의존하면서 경쟁력이 빠르게 감소했으며 이 때문에 30년 동안 400곳이 폐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 5곳만이 제대로 된 수주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도 연간 한 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성기에 비해 99% 이상이 쪼그라든 상황으로 미 해군부가 대한민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초부터 중국의 맹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육성 방안을 시도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으며 두 곳의 조선소에서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국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장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한민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군함에 필요한 블록을 건조해서 공급받을 경우 빠르게 해군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소 입장에서는 규격화된 블록만을 생산해 공급하면 미국에서 최종적인 조립이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현금 회전이 가능하며 공장 자동화처럼 통일화된 메가블록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어 조선산업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서 수출 주력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예상되어 왔던 군함 건조 시장에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참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K조선의 총알 배송 맛을 보게 되면 다른 국가와는 협력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